여러분 교재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 이유, 요거 출제를 하는데,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그 중에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가 외부 효과다. 그래서 외부 효과 잘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좀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한 3번 정도 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 자,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사고자 하는 수요와 생산자들이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 문제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붙은 용어고요. 그리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제3자입니다. 여러분이 매도자, 매수자 이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의도적인 이런 지문으로 또 자주 출제하죠. 말을 바꿔서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 우리 공부할 때 주의 렉슨 의도적인 것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죠. 자, 의도하지 않은 편익 또는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못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 플러스라고 하죠. 이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죠. 이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수원주인과 양봉업자를 예를 우리 많이 나오니까 이 과수원주인이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겠죠. 그런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이 과수원주인의 과일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예?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주인은 양봉업자에게 생산량 증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런 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이익을 얻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또 손해를 입혔어요.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전문용어로 마이너스라고 한다. 마이너스, 이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외부 효과는 개념이 우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우선은 외부 효과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크게 우리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부 효과는 또 소비 과정, 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다.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의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26회 시험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을 출제했습니다. 정답으로 물었죠.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뭐냐? 우리는 이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요.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오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권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합니다. 예? 그런 것은 핀피 현상이에요. 핀피. 예? 핀피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V 외부 효과는 또 어떤 형상이 나타나죠?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님비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핀피, 님비 형상을 우선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 3기 신도시 개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하고 났더니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지역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주민들이 예측을 해서 어떻게 돼요? 3기 신도시에 뭐 토지 수용해서 개발하는 걸 반대를 해요. 예? 여러분 광명도 반대를 해요. 하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반대하냐 또 과천도 반대해요.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님비 형성이에요. 님비. 근데 문제는 그게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실증적인 어떤 분석이 없거든요. 이제 근데 여러분 뭐다? 선입견으로 항상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는 선입견이 강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이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이 섞이면은 일반 분양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게 어떤 지표가 없는데 그걸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은 광명 그래도 양반인데 저 노원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노원은요, 임대주택, 일반 분양주택 같은 우리 뭐 아파트 단지 막 공급했잖아요. 담 쌓아버렸어요. 임대주택 일반 그게 있잖아요. 몇 동 담 쌓아서 이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동. 또 심각한 경우는 또 학교도 달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예? 노원에. 그래서 이제 이게 소셜 믹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반대하십시오. 예, 외부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소비하는 건 뭐죠? 소비는 함으로써,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여러분은 뭐를 얻어요? 만족, 이익이죠. 예, 사회적인 편의 또는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비교할 때는 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편의, 뭐 사회적 비용, 뭐 사적인 편의, 사적 비용, 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사적인 편익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바로 우리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공부할 때는요, 여기 말 헷갈리시는가 봐요. 그럼 하나만 잘 공부하면 돼요. 뭐를 공부하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만 잘 공부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잘 공부하고 정은 요 마이너스의 반대. 그러면 훨씬 어떻게 돼? 암기가 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의 소비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술, 담배야. 술, 담배. 자,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어요. 개인이. 근데 그 이익보다는 간접 흡연이 발생해요. 주변 사람에게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를 줘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안 피는 사람이 가면요, 본인이 피는 게 더 나아. 왜? 본인 피면요 암 걸릴 확률이 별로 없는데 간접 흡연은 암 걸릴 확률을 6배 이상 만들어요. 예?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좋은 거야. 안 피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간접 흡연으로 어떻게 돼? 손해를 주잖아요.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적 편익이 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술, 담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데 주변 사람 신경 쓰면서 피십니까? 술 드시는데 주변 사람 뭐 생각해서 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흡연하고 더 많이 마신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과다 소비하는 거예요. V 마이너스 나오면요, 과다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남한 인구가 5,300만 명입니다. 5,300만 명인데, 이 5,300만 명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냐면요, 세계 술 소비량 2위입니다. 1인 러시아인데, 그 하도 추우니까, 중국이 18억 가까이 되는데, 중국에 18억 되는데도 술 안 드셔요. 거기도. 미국도 술 안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이 세계 2위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술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다 소비가 되는 거야. 담배도 어떻게 돼요? 피우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다 소비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세금.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 우리 술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세가 있는데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담배가 옛날에 너무 쌌죠. 2,500원인데 그래서 의성의 김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10,000원으로 올려야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니까 완전 욕 엄청 얻어먹었지. 또 서민, 꼭 우리는 앞에 서민을 붙여, 서민. 그러니까 피지 말라 하는 거지. 돈 아끼라고.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 왜 세금 부여? 피우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2,000원 올렸더니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그냥 더 늘었어. 더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담배도 외국처럼 한 10,000원 정도 돼야 안 피겠지. 세금 부과. 또 주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정부에서 세금 주세를 좀 올리려고 했더니 다른 세금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기를 못 꺼내고 있죠. 주세.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세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외국에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 제일 이옥들이 제일 작은 소주 출고 가격은 1,000원인데 여러분은 사셔 드시는 것은 한 4,000원? 식당에서 4,000원인데 이것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얼마냐? 여기서 그냥 제일 작은 이옥들이요. 평균 15,000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얼마 정도 올려야 돼? 이제 외국하고 이제 맞추려면은 한 10,000원 넘어가야 돼. 소주 한 병 가격이. 그러니까 소주 출고 가격을 한 4,000~5,000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중 판매가 10,000원 넘어갈 텐데 문제는 그걸 하니까 또 서민들이 마시는 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드시지 말고 뭐를 마셔라? 막걸리, 곡주 드시라. 막걸리는 관계없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주세를 올릴 수 있는 거야. 양주라든지 맥주 주세들을 이렇게 세금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비싼 게 와인일 거야, 와인. 수입, 관세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있어요. 세금. 가장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세금입니다, 세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교육이거든요, 교육.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교육이라든지. 또 겨울 오면 꼭 여러분 맞는 게 있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거. 자, 여러분 겨울 딱 오면은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아서 예방 주사 여러분 가서 병원 가서 맞으시대요. 근데 비용이 좀 비싸죠. 보면은 못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이 사전에 미리 예방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이때는. 또 교육, 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육이 전부 받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또 향상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독감을 국민 전부에게 맞춰줄 수는 없다 이거지. 교육도 국민 전체에게 다 똑같은 비용을 투입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이런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보다 독감이나 교육은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과소, 반대로 가면 돼요. 과소, 소비가 되니까 국가는
국가는 독감 예방주사 될 수 있는 대로 국민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 교육도 될 수 있는 대로 국민 대다수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서비스나 독감 예방주사에서 국가는 뭐를 한다?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뭐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보조금 지급에 요즘 문제가 많은 게 뭐죠? 유치원 문제죠. 뉴스 보면은 유치원도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사립 유치원 이런 데 보면은 그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니까 정부가 회계 처리를 이제 뭐 도입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보조금, 보조금.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지금 하는데, 뭐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국가 예산 중에 일정 부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반대. 소비 늘리기 위해서는 뭐다? 보조금 지급한다. 요걸 우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생산은 뭐예요? 생산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자,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일 거고, 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렇게 비교를 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를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마이너스만 잘 공부하면 되죠. 자, 시험 문제는 우리 요걸 좀 자주 출제하거든요. 특히 이쪽 공장인데, 부의외부 효과는, 자, 여러분 환경 오염 물질,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뭐 예를 들면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공장이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더 크죠.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없앤다,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하죠? 외부 비용.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28회 시험에 이거 출제했었죠.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죠. 외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시험에는 감소시킨다로 출제했어요. 그게 여러분 28회 정답 지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외부 비용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부의 외부 효과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이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결정됩니다. 이 균형,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균형. 하여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무슨 거죠?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인데 이만큼 생산하면 여기에 사적 비용인데 나는 또 뭐가 더 들어간다? 외부 비용이 더 어떻게 돼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 생산하면은 사적 비용은 이만큼인데 또 외부 비용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외부 비용. 그래서 이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이 외부 비용까지 고려하면요, 이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이렇게 빨간 선이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사회적 비용. 이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이렇게 뭐보다 높다?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각 생산량 수준에서 다 뭐다? 높아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우리가 생산하는데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 이 사회적 요거까지 고려한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기업이 생산할 때는 환경 정화비용 고려 안 하죠. 이걸 고려 안 하고 생산하니까 더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뭐가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또 과다 생산되니까 또 기업은 또 뭐를 줄여야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공예세와 같은 세금을 또 부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어느 만큼 세금? 외부 비용. 요 외부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여러분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더 커요. 왜냐?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업은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술이 파급이 돼요. 이 기술이 파급되는 효과로 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요. 기술 파급 효과로. 그래서 여기는 뭐죠? 사회적으로 기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는 생산량을 바람직한 양만큼 늘려주기 위해서 기업에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얘기예요. 자, 우리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하도 이제 매연이 자동차 많이 발생하니까 뭘 한다? 이제 전기 자동차 사시는 분에게 뭐를 일정 부분 뭐를 주겠다? 보조금 주겠다. 바람직한 양으로 생산 늘려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얘기죠. 그런 거예요. 다 이게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가는 기업에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마이너스 쪽을 공부해 놓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요, 암기도 좀 쉬워지고 틀리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림 하나씩 볼까요? 자, 134페이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그 그림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규모, 여러분 어떤 지역에 우리 대규모 생태공원, 우리 용산 미군 기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그게 정의 외부 효과, 그 그림 설명. 정의 외부 효과 설명이고,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V 외부 효과죠. 자, 목재 공장인데, 목재 공장이 부외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목재 공장에 세금을 부과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상승을 해서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요.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림. 그럼 목재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합니다.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또 주택, 우리가 생산하는 또 원자재잖아요, 목재가. 그럼 주택 생산비가 또 상승해, 목재 가격이 오르면. 그럼 주택 생산비가 오르면 당연히 주택도 뭐야? 가격도 뭐 한다? 상승하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한번 보시면은, 자, 136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사적인 해결 방안도 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 사적인 해결 방안인데, 자,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반려견도 많이 키우시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분은 이웃집에 찾아가서 제발 개를 팔든지 개 목 수술을 시켜달든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돼. 나 못 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적으로 서로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요즘에 문제 많은 게 있죠. 아파트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건축법 규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 층간소음 요게 크죠.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 집에 가면요, 저는 집에 자면 좀 늘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자지 못하거든요. 뭐 원고도 교정받고 할 게 많아요. 한 2시 자는데 2시에도 쾅쾅거려요. 꼬맹이들이 올라가서, 야, 꼬맹아, 제발 밤 한 12시 넘으면 제발 놀지 말고 자라는데 안 자요. 부모가 뭐라 해도 뭐 꼬맹이들 남자 둘이 뭐 어떻게 이길 수도 없어. 7살, 9살짜리. 새벽 2시도 쾅쾅합니다. 열받죠? 그럼 저 같으면 열받으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 꼬맹이 방 거기에 스피커를 쫙 붙여서 꽝꽝 뚫을게. 요즘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위에 여기 스피커 따라서
쾅쾅 할 때마다 꽝꽝 여기다 올려버려요. 예?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 경찰이 옵니다. 소음공해를 위반한다고. 요즘에 이제 하도 이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 사적인 해결 방안에 그거는 왜 윗집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피해자가 많으면 골치 아파 해결이. 그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사적인 해결 방안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코우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코우주. 자, 코우주 정리인데 이 코우주 정리에서 용어 하나 배울까요? 거래비용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게 여기서 코우주에서 뭐 거래비용 용어가 나오면은 이 거래비용은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럼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 자, 여러분 아까 층간소음회 때 위에 올라가서 대화를 하는데 비용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이런 거래 비용이 없다고 보고 우리는 소유권이, 여러분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하냐 하면요. 이 재산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여를 하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부여하든 관계없어. 하여튼 누구에게 부여하든 관계없지만은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코우주정이. 요즘에 이 이론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재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우주정이.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있죠. 자,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간접 규제한다. 여러분, 간접 규제는 요겁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규제입니다. 그리고 직접 규제하는 게 있죠. 핵, 폐기 물질이나 독금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돼. 금지, 안 좋잖아요? 금지. 또 여러분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의무화. 또 우리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입니다. 환경 오염물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또 소음 몇 데시벨 있잖아요. 자, 우리 고속도로 보면은 이 소음 등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직접 규제고 또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있어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건 다 직접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도 있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실시한다?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합니다. 앞에 부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 3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인 경우에는 과소과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3번 정답. 이 3번 이런 지문은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지문들입니다. 4번 외부 효과의 개념이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외부 효과의 개념. 벌써 3번 출제했었죠. 자,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의 개입이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명백하게 부여해 줌으로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코우주 정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이고 2번 문제 봅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혐오 시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죠. 하락,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제 행위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 없어요. 보상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다. 피해는 받는데 보상 못 받아. 이것은 마이너스 V 외부 효과죠. 개념. 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은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이건 정의 외부 효과지. 자, 네 번째, 용도, 지역 규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요거죠.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더 많이가 아니라 맨 끝에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과소 생산입니다. 더 많이, 여기 틀렸죠? 더 적게 과소 생산된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소, 과다 쪽에서 하여튼 주의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외부 효과 개념 배웠고, 자,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에 공공재. 자,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개념.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공재. 자, 여러분 공공재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공공재가 되려면은 공공재가 가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해요. 두 가지 특성. 그래서 특히 이 소비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저희들 또 야구를 하죠. 메이저리그. 유현진이 나와요. 네. 이제 한데 본인 이제 TV를 시청해요. 시청해서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만족을 얻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만족은 줄어드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시간에 TV를 보시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소비에 경합이 없어. 그래서 TV 야구 경기 시청한다. 그러면 소비에 서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합이 일어나지 않다. 그 시청하면서 똑같은 만족을 다 얻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그죠? 이거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공동 뭐 한다? 소비를 하는 거야. 공동 소비한다. 공동 소비.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국방 치안을 생각하면은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아무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어떻게 돼? 배제될 수 없다. 배제시킬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해? 비배제성에 배제가 안 된다. 국방, 치안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자,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공재. 그럼 반대로, 그럼 사적재는 뭐를 가져? 재화 소비하는데 서로 뭐가 있어요? 경합이 있어요. 경합. 응? 경합이 있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 돈 안 주면 소비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뭐를 할 수 있다? 배제시킬 수 있어.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것은 사적재.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적재와 공공재는 반대되는 개념. 자, 그럼 한번 물어본다. 토지는 사적재, 공공재? 네, 사적재와요. 공공재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토지는 유한하다고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화입니다. 자, 우선은 이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를 여러분 생산 공급을 해서 여러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데 이런 비용 내락하면 여러분 안 내지. 그래서 비용 내락하면 안 내요. 그래서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 무임. 이 공공재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공재를 소비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을 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 밑에서 한 5번째 지금 나와 있죠.
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사적 시장에 맡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 공공재를 여러분 소비를 하는데 예? 비용을 어떻게 돼요? 내야 되죠. 그런데 안 내기죠. 속으로 여러분 공공재가 필요를 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 선호를 표시를 안 해요. 왜 표시하면은 공공재 생산에 비용을 지불하세요 하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불하라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죠. 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6회 시험에 19회와 22회는 정답으로 물었죠. 그래서 세 번 우리가 이쪽에서 출제를 또 했다는 거죠. 공공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8페이지에 거기에 우에서 1번 보세요. 공공재가 있고 공유자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유하는 자원, 여러분 바닥속 물고기 이런 건 공유자원이라고 해요. 이런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준다?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 같은 우리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무임승차 행위라는 용어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피한다. 회피하는 행위를 무임승차 행위. 공공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중간에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성이 있다. 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2번 정답입니다. 과소 생산입니다. 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에 있어서 뭐 도로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우리 보존된 토지,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산림, 명승지처럼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를 현장 자원이란 말 써요. 이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이 산림, 명승지를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하는데, 이 산림, 명승지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뭐를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유용, 효용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공재라고 하지 않고 산림, 명승지 이런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어떻게 돼요? 재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재라고 안 하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개발하지 않고. 자, 지역지구재가 나오죠. 자, 여러분 토지 이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토지 이용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여러분 토지 요거는 공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은.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지역지구재예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재는 어떻게 돼요? 공적인,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공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이 토지 이용 계획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법적, 행정적 수단이 바로 뭐다?
지구제. 그 지문 또 시험에 많이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토지 이용 규제인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이제 배우는 지역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TDR. 요거 외에도 뭐 토지 구획 규제 또는 우리는 건축 규제, 뭐 대리 경작제 뭐 많은데, 우리 개발권 양도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19회, 20회, 23회 세 번 이 지문이 출제를 했어요. 세 번. 20회는 정답이었고, 법적으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이 벌써 세 번 출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발권을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지구제가 토지이용규제, 그래서 대표적 수단으로서 여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지구제가 나오는데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부입니다. 시험 문제는 또 뭐 이 정으로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외부 효과 배우셨는데, 이 외부 효과의 문제를 사적인 민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자, 그 지문을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어울리지 않는 규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죠. 주거용, 공업용 하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뭘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업용 없애버리자. 그럼 이 지역을 뭘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또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또 요즘에 우리는 토지를 여러분 늘 하잖아요.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늘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충돌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개발과 보존을 뭐 해줘야 된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용도 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해버리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늦게 태어났다는 죄로 토지를 이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보존을 해서 미래로 넘겨줘야 돼.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또 용도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많아요. 자, 지역지구제 효과, 독점 이런 건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봐도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문제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 여러분 토지의 개발 이용이 속박,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면서 지역 간의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지역지구제를 엄격하게 경직되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 조성 공급이 어려워요.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발, 이용이 조장, 촉진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역 지구제가 잘못 지정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역의 특성과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전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치게 뭐다? 경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낼 때요, 우리 뭐 27에는 뭐 두 문제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데 경제적 효과 이런 것보다는 어디서 출제냐면요, 공법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선정을 우리 들어가서 하시죠. 할 때 이 출제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공법의 용도 지역 지구 지문 중에서 좀 좋은 지문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출제해버려요. 우리 공법 지문이 나와요, 개론에.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왜 공법 우리 안 배워 1차만 공부하는데 왜 이거 출제하냐? 개론은 잡다한 거 다 출제합니다. 세법도 출제하고 중개사법도 출제합니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아닌 거 뭐 이런 거. 예? 독점 중개의뢰계약, 공동 중개의뢰계약 이런 거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엔 출제했어요, 개론에서. 지금은 안 할 뿐이지. 예? 그럼 이건 중개사법 넘겨서 지금은 출제 안 할 뿐이지 옛날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또 세법 나왔죠. 국세이면서, 예? 보유과세이면서 누진세, 어떤 정답, 종합부동산세. 예? 다음에는 그렇게 안 내요. 예? 보유과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내버리지. 세법 지문 그래도 출제해버립니다. 하여튼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게 포인트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뭐 한다? 목적이 있다. 부가 포인트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 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지역지구제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용도지역은 27, 8회 시험에 개념이 나왔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경제적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경제적 우리가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시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이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중복되지 않아요.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해요. 고도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용도구역도 중복 지정 가능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중복 지정이 안 되지 용도지구,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과거에 개론시험에 나왔을 때요. 공법과 개론시험 둘 다 정답점이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 하여튼 주의 좀 해두시고. 자,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 3번 나왔죠. 자, 공동주택 밑줄, 양호한 밑줄,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여러분 2년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왔죠.
일반 주거적은 중충 주택에, 요건 양호한이 아니라 그 뭐죠? 편리한. 하여튼 시험에 보면은 자주 우리 공법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지역지구제에 관련된 사항을 받고, 자, 우리가 또 매년 출제되는 토지정책 수단,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